1950년 5월 21일 오후 1시 39분 페루 안데스 산맥 해발 3,400m 고원에 자리 잡은 고대 도시 쿠스코.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의 공기를 찢고 땅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규모 6.0의 강진이 무방비 상태의 도시를 덮친 것입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수백 년 동안 쿠스코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고 있던 화려한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건물들이 거센 폭풍우를 만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건축 기술로 지어졌다던 웅장한 성당들의 지붕이 붕괴되었고, 두꺼운 흑벽돌과 회반죽으로 빈틈없이 단단하게 굳혀진 벽들은 지진의 거대한 진동을 견디지 못한 채 흉측하게 찢겨나갔습니다. 붉은 기와와 부서진 석재들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고,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짙은 먼지 구름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건물이 무너지는 파괴음만이 안데스의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이날의 지진은 쿠스코라는 도시의 모습을 영원히 바꿔놓을 만큼 끔찍하고 무자비한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의 한가운데에는 쿠스코에서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권력의 중심지인 산토도밍고 성당이 있었습니다. 과거 스페인 정복자들이 자신들의 승리와 종교적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식민 통치의 상징으로 가장 공들여 지은 이 거대한 성당 역시 대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웅장함을 자랑하던 화려한 아치와 종탑이 산산조각나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굳건해 보이던 벽면은 마치 얇은 종이장처럼 쩍쩍 갈라져 내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오만한 제국의 상징이 처참한 태어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한 차례 휩쓸고 간 뒤 짙은 먼지가 서서히 걷히고 참혹한 폐허가 그 민낯을 드러냈을 때 생존자들과 구조대원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기묘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파괴된 스페인 산토도밍고 성당의 잔해 아래 그 흉측하게 무너진 파편들을 조용히 받치고 있는 짙은 색의 매끄러운 돌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벽은 간 하나의 돌도 어긋나지 않은 채 마치 방금 지어진 것처럼 완벽하고 견고한 모습으로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수백 톤의 무거운 잔해가 그 위로 쏟아졌고 땅에 미친 듯이 요동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은 돌벽에는 미세한 금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이 굳건한 벽은 현대의 훌륭한 건축가들이나 유럽의 공병대원들이 최신 공법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려 500년 전 단단한 바위를 깎을 차기로 된 도구조차 없었고 무거운 짐을 나를 바퀴조차 발명하지 못했다고 알려진 야만적인 원주민들, 바로 잉카 제국의 사람들이 쌓아올린 코리칸차 신전의 기초 성벽이었습니다. 사실 1950년의 이 충격적인 사건은 쿠스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650년에 발생했던 또 다른 끔찍한 대지진 때도 상황은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강력한 접착제인 회반죽을 듬뿍 발라 돌과 돌 사이를 꼼짝 못하게 굳혀놓은 최신식 건물들은 땅의 진동을 이기지 못하고 2번이나 박살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접착제도 쓰지 않고 오직 돌과 돌만을 기하학적으로 맞물려 놓은 잉카의 낡은 성벽은 2번의 거대한 대재앙 속에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채 살아남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무너져 내린 것은 언제나 지배자들의 화려한 건축물이었고, 그 속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것은 피지배자들의 침묵하는 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어왔던 것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대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흔히 벽돌과 벽돌 사이를 시멘트나 회반죽으로 빈틈없이 메우고 조금의 움직임도 허용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야만 건물이 튼튼해진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문명화된 사회의 상식이고 발전된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하죠. 스페인 정복자들 역시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회반죽 없이 돌만 덩그러니 쌓아 올린 잉카의 건축을 원시적이고 미개하다고 비웃으며 그 성벽을 짓밟고 자신들의 문명화된 방식을 벗씌웠습니다. 하지만 땅이 분노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대적인 진실의 순간, 대자연이 선택한 승자는 화려한 유럽의 문명이 아니라 원시적이라 치부받았던 잉카의 투박한 돌벽이었습니다.
이 참혹하면서도 신비로운 현장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무겁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스스로를 가장 문명화되었다고 자부하던 거대 제국의 건축물은 왜 그토록 허망하게 부서져 내렸을까요? 그리고 문자도 바퀴도 몰랐다던 잉카인들은 도대체 땅과 자연에 대해 어떤 깊은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 과학마저 경악하게 만든 기적의 성벽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미스터리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견고함에 대한 낡은 오해를 산산조각내고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낯선 지식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도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과 튼튼한 집들은 모두 하나의 확고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축물이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어야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벽돌과 벽돌 사이를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메우고 강철 뼈대를 얽어매어 건물이 외부의 충격에 절대 굽히지 않도록 만듭니다. 단단하게 결합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발전시켜온 건축학의 기본이자 문명화된 기술의 척도였습니다. 16세기에 험준한 안데스 산맥을 넘어 잉카 제국의 심장부 쿠스코에 도착한 스페인 정복자들의 생각도 우리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그들은 이미 웅장한 고딕 성당과 르네상스 양식의 화려한 궁전들을 세워본 경험이 있는 당대 최고 수준의 건축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비친 잉카의 건축물은 무언가 거대하고 신비롭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기술이 빠져있는 미완성의 형태였습니다. 잉카인들은 거대한 돌벽을 세울 때 돌과 돌을 이어주는 회반죽이나 그 어떤 접착제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수많은 돌을 정교하게 깎아서 겹겹이 쌓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 원시적인 방식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돌을 정교하게 다듬었다 한들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끈한 결합제가 없다면 그저 위태로운 돌무더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힌 유럽의 정복자들은 잉카인들이 쌓아둔 그 불안정한 돌벽 위에 자신들의 진정한 건축 기술을 뽐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잉카의 돌을 거칠게 뜯어내거나 그 위에 회반죽을 듬뿍 발라 두꺼운 흙벽돌을 올렸습니다. 모든 틈새를 꽉 막고 어떠한 미세한 흔들림도 허용하지 않도록 벽 전체를 단단하고 뻣뻣하게 굳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잉카의 야만성을 극복하고 쿠스코의 진정한 문명의 질서와 영원한 안정을 가져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럽에서 가져온 그 굳건함의 상식이 안데스라는 지극히 특수한 땅에서는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는 사형선고와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땅은 거대한 파도처럼 요동치며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를 위로 뿜어냅니다. 이때 건물이 회반죽으로 빈틈없이 굳어있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뻣뻣한 상태라면 그 거대한 지진의 에너지는 건물의 가장 취약한 곳으로 집중되어 결국 구조 전체를 잔인하게 찢어버립니다. 스페인 성당이 힘없이 붕괴된 이유는 그들이 건물을 대충 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벼락처럼 쏟아지는 대지의 분노에 맞서 건물을 너무나도 단단하게 고정시켰기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반면 잉카인들은 회반죽을 만드는 기술을 몰라서 안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접착제로 돌을 억지로 고정하는 방식이 지진 앞에서는 끔찍한 재앙을 부른다는 것을 오랜 세월의 경험으로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잉카인들의 지혜는 스페인 사람들의 상식을 그리고 현대인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뻣뻣하게 버티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게 순응하고 힘을 흘려보낼 수 있는 움직임의 여백을 남겨두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잉카의 성벽에 접착제가 없는 것은 기술의 결핍이 아니라 지진이라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 고안된 최고 수준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퀴조차 반영하지 못했고 쇠로 만든 도구조차 없었던 이 안데스의 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유럽의 최첨단 과학마저 조롱하는 이런 심오한 물리적 진리를 깨달았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자연과 맞서 이기려 하지 않고 흔들림을 허용하는 경솔한 법을 배웠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해답을 찾으려면 지배자들의 화려한 기록이 아니라 그들의 발밑에서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있던 험준하고 난폭한 대지의 숨결 속으로, 그 근원의 땅으로 직접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을 따라 척추처럼 길게 뻗어있는 안데스 산맥. 해발 수천 미터의 험준한 동우리들이 만년설을 이고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이곳은 겉보기에는 무척 아름답고 신비롭지만 동시에 인간이 생존하기에 가장 가혹하고 폭력적인 환경 중 하나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이곳은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라 불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지각 변동이 활발하고 위험한 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거대한 나스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이 끊임없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마찰 에너지를 지하에 축적하고 있는 험난한 땅입니다. 이 지옥 같은 단층대 위에서는 땅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산이 붉은 불을 뿜어내는 일이 어쩌다 한 번 겪는 예외적인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절이 바뀌고 낮과 밤이 교차하듯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상이었으며 안데스의 거대한 산맥이 내쉬는 거칠고 뜨거운 숨결 그 자체였습니다. 현대의 첨단 지진계조차 없던 고대 시대에 잉카인들은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과 산맥을 울리는 둔탁한 메아리를 통해 땅의 분노를 온몸으로 감지해야 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상대적으로 지각이 안정적인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에서 단단한 벽돌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며 자연을 힘으로 정복하려 애쓰고 있을 때 안데스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가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이웃마을이 단 몇 초 만에 쩍쩍 갈라진 땅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굳건해 보이던 산의 능선이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뒤틀리는 대재앙을 수천 년 동안 뼈저리게 겪어온 것입니다. 자연의 압도적이고 무자비한 파괴력 앞에서 인간의 하찮은 오만함이나 섣부른 저항이 얼마나 무의미한 짓인지 그들은 조상 대대로 피를 흘리며 체득한 생존의 공포를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잉카가 남긴 경이로운 건축의 진정한 기원은 흔히 생각하듯 위대한 황제들의 정치적 권력 과시나 화려한 제국주의적 팽창 야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황금으로 뒤덮인 화려한 신전의 겉모습 이면에는 수많은 세대에 걸쳐 지진으로 가족과 보금자리를 잃어야 했던 안데스 사람들의 깊고 어두운 트라우마가 짙게 서려 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건축 기술은 다름 아닌 무자비한 대지의 분노 위에서 어떻게든 대를 이어 살아남아야만 한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땅이 거칠게 뒤틀리면 그 위에 선 건물도 함께 뒤틀려야 하고 대지가 요동치면 무거운 돌들도 고집을 꺾고 그 진동에 부드럽게 몸을 맡겨야만 부서지지 않는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무서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연의 결을 거스르고 뻣뻣하게 이기려는 자는 철저히 파멸하지만 그 끔찍한 힘의 흐름을 이해하고 겸허하게 순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안데스의 혹독한 가르침이 잉카 건축의 영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험준한 산맥의 경사면을 억지로 깎아내려 평평하게 만드는 대신 산의 원래 굴곡을 그대로 살려 계단식 밭을 만들고 그 지형에 자연의 일부처럼 스며드는 방식으로 도시를 세웠습니다. 지진의 치명적인 파동이 땅을 타고 올라올 때 거대한 바위들이 그 진동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하고 다시 배출하는지 수없이 관찰하고 무수한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해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공법이나 토목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불안정한 지리적 환경과 연약한 인간이 수천 년에 걸쳐 맺어온 피투성이의 타협이자 눈물겨운 대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불의 고리 위에서 지진과 맞서 싸우는 대신 지진의 리듬에 맞춰 함께 춤추는 법을 터득한 잉카인들. 그들은 대자연의 압도적인 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독창적인 건축의 원리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생존의 철학을 머릿속으로 깨우쳤다 하더라도 새로 만든 정의나 망치조차 없이
수백 톤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들을 깎고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운반하여 종이장처럼 얇은 틈새도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쌓아 올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거대한 돌의 안무를 현실 세계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저 자연을 이해하는 지혜를 뛰어넘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도 무시무시한 권력의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고대 잉카의 건축을 생각할 때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현대의 건설 현장과 같은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잉카인들에게는 거대한 바위를 자를 수 있는 강철톱도 없었고 무거운 돌을 실어 나를 바퀴 달린 수레도 없었습니다. 유럽인들이 널리 사용하던 소나 말 같은 강력한 짐승도 안데스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르던 라마나 알파카는 기껏해야 수십 킬로그램의 짐을 나를 수 있을 뿐 수십 혹은 수백 톤에 달하는 육중한 건축용 석재를 끌기에는 턱없이 작고 연약했습니다. 오직 인간의 맨손과 원시적인 도구 그리고 밧줄만이 전부인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 그들은 도대체 무슨 수로 산맥을 가로질러 거대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폭력적인 강제노동이 아니라 잉카 제국 특유의 정교하고도 압도적인 권력 시스템인 미타에 있었습니다. 미타는 제국 내의 모든 성인 남성이 국가를 위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일종의 노동세금이었습니다. 잉카의 통치자들은 돈이나 곡물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과 땀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제국은 필요할 때마다 수만 명의 인력을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고 일사불란하게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인부들이 굵은 밧줄에 매달려 거대한 바위를 끌어당겼고 그들의 거친 호흡은 거대한 제국의 심장 박동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타 제도가 그토록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은 단순한 통치자의 억압이나 물리적인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안데스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깊고 절대적인 종교적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돌은 그저 깎고 부수어 인간의 필요에 맞게 사용하는 죽은 무생물에 불과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돌을 모두 똑같은 직육면체 모양으로 반듯하게 잘라내는 것은 자연을 정복하는 인간 이성의 승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잉카인들의 우주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안데스의 험준한 산봉우리는 아프라 불리는 신성한 정령이었고 그 산에서 떨어져 나온 크고 작은 바위들 역시 저마다의 생명과 영혼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잉카의 석궁들이 돌을 다듬는 과정은 차가운 물질을 억지로 통제하는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기 다른 생명체들이 서로 평화롭게 안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종의 신성한 의식이자 길고 고된 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위를 억지로 쪼개어 규격화된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위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생김새와 굴곡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 옆에 놓일 다른 바위와 완벽하게 맞물리도록 수없이 문지르고 갈아내는 끔찍할 정도로 지난한 인내의 길을 택했습니다. 모래와 물, 그리고 더 단단한 강도를 이용하여 두 개의 바위가 마치 처음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스며들 때까지 마찰시키는 고된 작업이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채찍을 든 노예 감독관의 고함이 아니라 자연의 영혼과 교감하며 우주의 질서를 재건한다는 숭고한 믿음만이 이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가혹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 수만 명의 노동력을 통제하는 정교한 국가 권력, 그리고 돌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경건한 종교적 세계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융합되었을 때 잉카 제국은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의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돌과 돌 사이의 틈새를 없애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완성이 아니라 대자연과의 완벽한 합일이자 무자비한 지진의 신을 달래기 위한 가장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과 믿음이 만들어낸 이 숨막히는 조직력의 정점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 공학자들의 넋을 잃게 만드는
경이로운 물리적 실체로 안데스 산맥 위에 우뚝 서게 됩니다. 쿠스코의 거리를 직접 걸어본 사람이라면 잉카인들이 남긴 석축 성벽을 마주하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묘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백 톤에 달하는 거대한 육중한 바위들이 마치 원래부터 하나의 덩어리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는 얇은 종이장 하나, 날카로운 면도날 하나 들어갈 틈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12개의 각을 가진 기괴한 형태의 바위조차 주변의 다른 돌들과 입체 퍼즐처럼 조금의 오차도 없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현대 최첨단 레이저 절단 기술로도 재현하기 까다로운 이 압도적인 정밀함 앞에서는 누구라도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성덕의 진짜 위대함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의 정교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마법은 대지가 분노하며 요동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잉카인들의 건축에는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든 기묘한 특징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쌓은 성벽은 지면과 수직을 이루며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안쪽을 향해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또한 문이나 창문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반듯한 직사각형이 아니라 아래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에 놓인 돌들은 날카롭지 않게 둥글고 부드러운 곡면으로 다듬어져 있죠. 훗날 이곳을 차지한 스페인 정복자들은 이를 두고 원주민들의 엉성한 건축 기술의 한계라고 비웃었습니다. 반듯하게 직각으로 세울 기술이 없어서 삐딱하고 투박하게 지었다고 치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하학적 형태와 구조는 지진이라는 거대한 적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궁극의 방어기제였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여 땅이 무서운 속도로 흔들리면 그 엄청난 파괴적인 파동이 건물의 밑바닥을 거칠게 강타합니다. 앞서 스페인의 성당이 허망하게 무너졌던 것처럼 회반죽 같은 접착제로 단단하게 굳어버린 뻣뻣한 건축물은 그 에너지를 이기지 못하고 가장 취약한 곳부터 찢어지며 붕괴해버립니다. 그런데 잉카의 성벽은 지진파가 들이닥치는 순간 현대 과학마저 소름 돋게 만드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돌과 돌 사이에 틈을 메우는 접착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바위들은 지진의 거친 진동을 타고 각자의 결합면을 따라 미세하게 흔들리며 위로 살짝 들려 올라갑니다. 땅의 요동에 억지로 저항하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지진의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유롭게 요동치는 것입니다. 현대의 학자들은 이 경이로운 현상을 가리켜 춤추는 돌이라고 부릅니다. 안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성벽의 치밀한 무게중심과 다각형으로 깎여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맞물린 구조는 돌들이 바깥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수십 톤의 바위들이 지진의 리듬에 맞춰 격렬하게 춤을 추며 파괴적인 진동 에너지를 사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믿기 힘든 기적은 지진이 끝난 직후에 일어납니다. 땅에 미친 듯한 요동이 멈추면 허공에서 춤을 추던 바위들은 오직 지구의 자연스러운 중력에 이끌려 정확히 자신들이 원래 있던 그 좁은 틈새의 자리로 스스로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어떤 인간의 개입이나 복구공사도 필요 없이 거대한 성벽 스스로가 완벽하게 원래의 형태를 복원해내는 것입니다. 사다리꼴 모양의 문과 창문 역시 땅이 흔들릴 때 위에서 짓누르는 거대한 하중을 양옆으로 안전하게 흩어지게 만들어 건물의 뼈대가 주저앉는 것을 막아내는 완벽한 지지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건축공학에서도 가장 이상적이고 고차원적인 기술로 꼽히는 지진 충격 흡수 원리를 무려 500년 전의 고대인들이 이미 완벽하게 구현해냈음을 의미합니다. 단단한 철기도 무거운 짐을 나를 바퀴도 없었던 그들은 거대한 대자연의 파괴력 앞에 오만하게 맞서 싸우는 대신 겸손하게 흔들림을 허용하고 자연과 동화되는 철학을 통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불멸의 성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스스로 춤을 추며 충격을 튕겨내는 이 놀라운 돌들은 제국의 모든 곳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춤추는 돌의 마법이 가장 완벽하고 압도적인 형태로 집약된 장소가
제국의 심장부에 존재했습니다. 잉카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지혜와 막대한 권력을 쏟아부어 지어올린 절대적인 성소, 바로 태양의 신전 코리칸차였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흑회색 성벽 위에 눈부신 황금을 덮어 신들의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 경이로운 성취와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의 냄새는 역설적이게도 바다 건너의 가장 탐욕스러운 포식자들을 불러들이는 죽음의 지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잉카 제국의 위대함과 그들이 이룩한 경이로운 건축 기술의 정점을 확인하고 싶다면 우리는 제국의 심장부 쿠스코에 위치했던 가장 신성한 공간 코리칸차로 시선을 향해야 합니다. 케추아어로 황금의 뜰이라는 뜻을 가진 이 거대한 태양의 신전은 잉카 우주관의 중심이자 제국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스페인 사람들이 세운 산토도밍고 성당의 무거운 짓눌림 아래 그 토대만이 묵묵히 남아있지만 과거 이 신전은 앞서 말한 춤추는 돌의 마법이 가장 완벽하고 기적적인 형태로 구현된 건축의 결정체였습니다. 짙은 회색의 안산암 덩어리들은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매끄럽게 연마되어 그 어떤 미세한 틈도 없이 완벽한 곡선과 직선을 그리며 거대한 신전의 뼈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친 대자연의 파괴력을 길들이고 그 위에 굳건히 군림하고자 했던 제국의 빛나는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코리칸차의 본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전을 무참히 파괴하고 짓밟았던 스페인 정복자들의 꼼꼼한 기록 덕분입니다. 1530년대에 쿠스코에 입성했던 페드로 시에사 데 레온을 비롯한 스페인의 연대기 작가들은 처음 이 이교도의 신전을 마주했을 때 겪었던 엄청난 충격과 경악을 생생한 텍스트로 남겼습니다. 야만인들의 미개한 운막을 예상했던 정복자들은 스페인 본토의 그 어떤 훌륭한 건축물보다도 정교하게 깎인 석조 기술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대기의 기록에 따르면 코리칸차의 완벽하게 다듬어진 어두운 돌벽 겉면에는 얇게 펴낸 숭금판들이 두꺼운 띠를 두르듯 눈부시게 덮여 있었습니다. 신전 내부의 정원에는 실제 크기의 황금 라마떼가 세워져 있었고 은으로 만든 줄기에 금으로 만든 옥수수 알갱이가 달린 식물들이 안데스의 맑은 태양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유럽의 가장 화려한 궁전에서 온 귀족들조차 두 눈을 의심할 만큼 그것은 압도적이고 비현실적인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잉카인들이 태양신을 찬미하고 지진의 공포로부터 제국을 영원히 수호하기 위해 쌓아올린 이 완벽한 성벽과 찬란한 황금은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리칸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빛은 바다 건너 가장 탐욕스럽고 잔인한 포식자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붉은 피의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금과 은에 극도로 굶주려 있던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잉카의 정교한 내진 설계나 자연과 교감하는 심오한 건축 철학, 수십 년을 바친 석공들의 숭고한 땀방울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코리칸차는 그저 무자비하게 뜯어내어 불에 녹인 뒤 스페인으로 가져가야 할 거대한 황금의 창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진조차 무너뜨리지 못했던 불멸의 성벽은 문명화되었다고 자부하던 인간의 끝없는 탐욕 앞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제국의 심장부는 외부에서 침입한 낯선 자들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처참하게 발가벗겨졌습니다. 신전을 뒤덮고 있던 황금은 모두 녹여져 볼품없는 스페인의 금괴로 변했고 그 위대한 돌벽은 이교도의 불경한 잔재라는 이유로 철저히 능욕당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극적인 파괴의 순간을 잉카 제국 멸망의 결정적이고 유일한 원인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소수의 스페인 군대가 압도적인 화력과 처음 보는 기마병을 앞세워 순박한 원주민들의 거대한 제국을 단숨에 붕괴시켰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동화적인 선악 구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둡습니다. 무적일 것 같았던 이 거대한 제국은 낯선 군대가 쿠스코의 굳건한 성문에 도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황금빛과 흔들림 없는 성벽 이면에는 제국 스스로의 뼈와 살을 파먹어 들어가는 무서운 내부의 균열이 암세포처럼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잉카 제국의 몰락을 떠올릴 때 흔히 상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끄는 소수의 스페인 군대가 압도적인 무기와 말이르는 낯선 짐승을 앞세워 거대한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렸다는 신화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과 인구 통계학적 연구가 밝혀낸 진실은 우리의 단순한 상상과는 크게 다릅니다. 아무리 스페인의 무기가 강력했다고 한들 불과 200명도 채 되지 않는 병력으로 안데스의 험준한 산맥을 호령하던 수백만 명의 거대한 제국을 하루아침에 굴복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국의 진정한 붕괴는 낯선 자들의 굉음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치명적인 형태의 보이지 않는 공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쿠스코에 발을 들이기 수년 전 중앙아메리카에 상륙한 유럽인들을 따라 안데스 산맥을 넘어온 아주 작고 무서운 침략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천연두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왔던 원주민들에게 이 낯선 바이러스에 대항할 면역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천연두는 잉카인들이 자랑하던 거미줄 같은 도로망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제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끔찍한 전염병으로 인해 잉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을은 텅 비었고 거대한 석조 건물을 쌓아 올리던 튼튼한 노동력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제국의 정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위대한 황제 우아이나 카팍과 그의 정당한 후계자마저 이 병마를 피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숨을 거둔 것입니다. 황제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정치적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텅 빈 권력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이복 형제였던 우아스카르와 아타왈파 사이에서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한때 자연과 교감하며 수백 톤의 바위를 옮기고 신전을 짓는 데 사용되었던 강력한 국가 총동원령 미타 제도는 이제 동족의 가슴에 창을 겨누고 서로를 죽이는 파괴적인 전쟁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두 형제는 제국을 반으로 쪼개어 수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고 안데스의 험준한 산맥은 잉카인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장 튼튼하고 완벽하게 지어졌다는 잉카의 성벽들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탐욕과 잔혹한 사륙을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웅장한 코리칸차의 황금빛 이면에 숨겨진 제국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한 대자연의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놀라운 건축적 기적을 이룩했지만 정작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정치적 권력의 지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고 정교하게 맞물린 춤추는 돌이라 한들 그 성벽 안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구조와 사람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다면 그 제국은 결코 오래 버틸 수 없는 법입니다. 그들은 돌과 돌 사이의 틈새는 면도날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메웠지만 권력을 향해 벌어진 인간의 탐욕스러운 틈새는 끝내 메우지 못한 것입니다. 왜곡 길고 잔혹했던 내전은 동생 아타왈파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피 묻은 왕관을 차지한 승리자에게 남겨진 것은 전염병으로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기나긴 내전으로 국력이 바닥까지 쇠약해진 상처투성이의 제국뿐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정예 군사들을 잃고 사회적 결속력이 갈갈이 찢겨나간 참혹한 현실. 바다 건너에서 온 낯선 정복자 피사로는 바로 이렇게 스스로 뼈와 살을 깎아 먹으며 너덜너덜해진 제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 분열의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바위의 미세한 흔들림조차 통제했던 위대한 제국이 스스로 자신의 내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직후 그들은 이제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잔혹한 재앙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1532년 스스로 찢어진 제국의 상처 위로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끄는 탐욕스러운 정복자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카하마르카에서 잉카의 마지막 실권자 아타우알파를 너무도 쉽게 사로잡은 스페인 군대는
황제의 몸값으로 방을 가득 채울 금을 요구했습니다. 그 막대한 몸값을 치르기 위해 제국 전역의 황금들이 뜯겨나갔고 가장 참혹한 수모를 겪은 곳은 다름 아닌 제국의 심장, 코리칸차 신정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찬양하며 완벽한 성벽 위를 눈부시게 장식하고 있던 거대한 황금판들은 정복자들의 칼끝에 의해 무자비하게 벗겨졌습니다. 신의 영혼이 깃들었다고 믿었던 성스러운 조각상들은 무지한 침략자들의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져 그저 스페인 국왕의 인장이 찍힌 차가운 금괴로 녹아내렸습니다. 찬란했던 제국의 심장은 그렇게 처참하게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정복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황금을 약탈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한 문명의 뿌리를 완벽하게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숭배하던 신앙의 상징을 철저히 짓밟고 그들의 기억을 지워버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온 이 오만한 승리자들은 텅 빈 코리칸차의 검고 정교한 성벽을 바라보며 그것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대신 훨씬 더 모욕적이고 정치적인 파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잉카인들이 수백 년 동안 가장 신성하게 여겨온 바로 그 제단의 토대 위에 자신들의 새로운 신을 모시는 거대한 가톨릭 성당인 산토도밍고 성당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건축 과정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패배자의 문명을 짓누르는 잔혹한 시각적 폭력이자 이데올로기의 정복이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유럽에서 가져온 건축 기술을 과시하듯 잉카의 투박한 흑회색 성벽 위에 두꺼운 흑벽돌을 올리고 화려한 둥근 아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문명의 상징인 끈적하고 단단한 회반죽을 듬뿍 발라 돌과 벽돌 사이의 모든 틈새를 빈틈없이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한때 지진의 파동에 맞춰 살아 숨쉬며 자유롭게 춤을 추도록 설계되었던 잉카의 바위들은 이제 스페인 사람들의 무겁고 뻣뻣한 회반죽에 묶여 꼼짝도 할 수 없는 질식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복자들은 패배한 원주민들을 강제로 끌고 와 이 굴욕적인 성당 건설의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살아남은 잉카의 석공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빚어낸 성스러운 신전 위에 이교도의 무거운 성당이 얹혀지는 끔찍한 광경을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산토도밍고 성당이 쿠스코 한복판에 우뚝 섰을 때 스페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단단한 해반죽이 건물만 결속시킨 것이 아니라 미개한 잉카인들의 반항심까지 영원히 굳혀버렸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종탑과 굳건해 보이는 성당의 외벽은 기독교와 유럽 문명이 이룩한 영원한 지배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웅장한 건축물의 무게로 잉카의 영혼을 영원히 무덤 속에 가둬버렸다고 착각했습니다. 승리자가 기록한 인간의 역사책은 그들의 제국이 안데스에서 영원할 것이라며 오만하게 선언하고 있었죠. 잉카인들의 슬픈 패배는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진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이 안데스라는 험난한 땅의 진짜 주인이자 가장 치명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을 쥔 심판관은 바다 건너 스페인의 국왕도 그들의 새로운 신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간들의 덧없는 숭전보가 울려 퍼지던 그 순간에도 발밑에 깊고 어두운 땅 속에서는 대자연이 가장 공정하고 잔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1650년, 그리고 우리가 첫 장에서 목격했던 1950년. 잉카 제국이 멸망하고 수백 년이 흐른 뒤 안데스의 진정한 지배자인 대자연이 마침내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땅 깊은 곳에서 축적된 거대한 에너지가 쿠스코의 지표면을 강타하는 순간 스페인 정복자들이 그토록 맹신했던 문명의 기술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회반죽으로 돌과 벽돌 사이를 숨막히게 옭아매고 조금의 빈틈이나 여백도 없이 뻣뻣하게 굳혀버린 산토도밍고 성당의 두꺼운 벽은 대지의 격렬한 진동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유연함을 상실한 단단함은 지진이라는 거대한 압력 앞에서는 그저 쉽게 부러지고 마는 연약한 유리창과 같았습니다. 성당의 화려한 아치와 십자가는 끔찍한 비명소리를 내며 두 동강이 났고
오만한 지배자들의 상징은 무참하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면 그 무겁고 흉측한 스페인식 흑벽돌 아래에 짓눌려 수백 년 동안 숨죽이고 있던 잉카의 짙은색 성벽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자연의 분노를 맞이했습니다. 땅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포효하자 그들은 억지로 자연에 저항하는 대신 과거 안데스의 거친 바람을 맞으며 배웠던 그들의 오래된 생존의 춤을 다시 추기 시작했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새를 따라 육중한 바위들이 일제히 리듬을 타며 미끄러졌고 지진의 파괴적인 파동을 스펀지처럼 부드럽게 흡수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던 스페인의 무겁고 뻣뻣한 회반죽 덩어리들을 마치 귀찮은 먼지를 털어내듯 거칠게 허공으로 튕겨냈습니다. 지진이 모두 멈추고 자욱한 먼지가 가라앉은 뒤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제자리로 완벽하게 미끄러져 내려와 단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은 정복당한 자들의 침묵하는 성벽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책의 마지막 장에 제국의 멸망이라는 단호한 마침표를 찍고 한 위대한 문명이 완전히 지도상에서 사라졌다고 쉽게 단정짓곤 합니다. 확실히 잉카 황제의 권력은 핏빛 내전 속에서 산산조각이 났고 코리칸차를 장식했던 화려한 황금은 스페인 국왕의 금고 속으로 사라졌으며 잉카의 수많은 사람들은 끔찍한 전염병과 가혹한 노역에 희생되었습니다.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제국의 실체는 분명히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명의 유산은 단순히 통치자의 이름이나 국경선의 모양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잉카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바위에 새겨 넣었던 대자연에 대한 숭고한 이해, 거대한 재앙 앞에서도 유연하게 공존하는 법을 깨달았던 그들의 심오한 지혜는 결코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돌 속에서 살아 숨쉬며 수백 년의 치욕스러운 세월을 견뎌냈고 역사의 가장 극적인 순간에 찬란하게 부활하여 오만한 정복자들의 뺨을 매섭게 갈겨버린 것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스페인의 화려한 성당 잔해와 그 아래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끄떡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잉카의 투박한 기초 성벽. 이것은 단순한 지진 피해 현장의 사진이 아닙니다. 이 극량하고도 통쾌한 대비는 제국주의의 맹목적인 폭력과 자연의 순리적인 섭리가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아 승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도 묵직한 역사의 은유입니다. 정복자들은 날카로운 칼과 굉음을 내는 화승총으로 인간의 육체를 파괴하고 영토를 강제로 지배할 수는 있었지만 땅의 진리를 깨우친 고대인들의 영혼과 지혜까지는 끝내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무너진 것은 누구의 문명이었을까요? 이 무서운 질문은 이제 잿더미가 된 과거의 폐허를 넘어 살아남은 자들의 흔들리는 기반 위로 조용히 떨어져 내립니다. 오늘날 페루의 쿠스코를 방문하는 수많은 여행자들은 좁은 골목길을 거닐며 과거와 현재가 기묘하게 공존하는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무너진 잔해를 치우고 다시 세운 웅장한 가톨릭 성당들과 유럽풍의 붉은 지붕들 아래 여전히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짙은 흑회색의 잉카 성벽들을 말입니다. 1950년의 대지진 이후 무너진 스페인 건축물들은 현대적인 공법과 자본을 동원해 힘겹게 복구되어야 했지만 잉카의 돌벽들은 어떠한 수리도 어떠한 외부의 개입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수백 년 동안 그래왔듯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 고요히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투박하고 거대한 돌들은 이제 단순한 고고학적 유적이나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식민 통치와 무자비한 자연재해 속에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고 살아남은 안데스 원주민들의 강인한 회복력을 상징하는 가장 위대한 기념비입니다. 세상은 종종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강압적인 힘을 문명의 척도로 상곤합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빛나는 철제 무기를 휘두르며 자신들이 우월한 문명을 가져왔다고 자부했고 빈틈없이 단단하게 굳힌 회반죽으로 자연마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맹신했습니다. 그들은 흔들림을 허용하는 잉카의 유연함을 미개한 야만이라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가장 혹독한 시험대가 열렸을 때
스스로를 문명인이라 부르던 자들이 남긴 것은 처참한 파괴와 폐허뿐이었습니다. 반면 야만인이라 손가락질받던 안데스의 고대인들은 인간이 빚어낸 오만한 기술보다 대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지혜가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그 어떤 핑계도 없이 오직 춤추는 돌들의 침묵을 통해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철저히 멸망한 제국이 승리한 제국을 가르치는 이 기막힌 역전극은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문명과 발전의 정의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아주 깊은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매일같이 더 높고 더 단단하고 더 뻣뻣한 콘크리트의 성벽을 쌓아 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모든 것을 빈틈없이 통제하며 아주 작은 흔들림이나 불확실성조차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이자 완벽한 안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자연의 역습부터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지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고 없이 땅 밑에서 거대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현대의 고도로 발전된 시스템들은 어쩌면 16세기의 스페인 정복자들이 오만하게 발라놓았던 그 뻣뻣한 회반죽과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단단하게 굳어있기에 오히려 사소한 충격에도 가장 먼저 금이 가고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구조물 말입니다. 링카의 춤추는 돌들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은 단순한 건축공학의 기술이나 물리학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과 충돌했을 때 꺾이지 않기 위해 뻣뻣하게 고집을 부리는 대신 함께 춤을 추며 그 치명적인 힘을 흘려보내는 심오한 삶의 철학입니다. 빈틈을 기꺼이 허용하고 흔들림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며 서로 다르게 생긴 존재들이 각자의 굴곡을 존중하며 부드럽게 맞물리는 법. 그것이 500년의 참혹한 세월과 끔찍한 대재앙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잉카의 진짜 잊혀진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쿠스코의 굳건한 검은 성벽이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연을 지배하려는 오만함으로 빈틈없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세상은 머지않아 다가올 거대한 시대의 지진 앞에서도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진동 앞에서도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춤추는 법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다시 배울 수 있을까요?